원래는 여기까지가 집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집인데 위반 건축으로 지금 여기까지 늘린 거고, 늘린 거에서 지금 샤시 설치까지 다 했죠. 그럼 이거 철거하면은 지금 요 공간은 완전히 개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우리가 샤시나 이런 창틀 공사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철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제가 대박인 물건을 가져왔어. 피디님 아직 다주택자가 아닌가? 수강생분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택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맞아요.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얼마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렇지. 공시가 1억 이하, 그리고 지방은 2억 이하. 2억 이하 물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라는 거죠. 물론 취득세 중과를 이겨내고 그거보다 더 싸게 받으면은 뭐 이득이 남겠지만 차익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세금이 뭐 2배, 3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였던 세금이 뭐 8%, 12%가 돼버리니까 남는 금액이 크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억 이하를 수도권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땅값이 올라가면서 공시가 올라가면서 1억 이하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 물건이요, 공시가 1억 이하고요, 심지어 서울의 역세권이고요,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준신축급에 속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 네. 찾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서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 이 물건은 특히나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1억 이하로 조회를 했을 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지에 잘못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시가로 필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공시가를 떼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있는 물건이죠? 경매의 성지 하면은 인천 미추홀구랑 화곡동이 떠오르는데 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 경매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화곡동이 임차 수요랄지 아니면 단타 매도할 때 매수세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화곡동에서들 많이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호재라든지 가로정비주택 사업 뭐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면서도 어느 정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오늘 이 물건은 우리 매도 사례집 모았을 때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매도가 잘 된 물건들 보면 역세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역도 가깝지만 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요. 매도하는데 유리한 점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장점만 있으면 이게 1억 이하가 아니었겠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현장에 나온 이유는 이 장점들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베 없는 5층입니다.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매로 보는 이 502호 이 호실만 공시가가 1억 이하고 나머진 공시가 다 1억 3천, 1억 4천 이래요. 다주택자분들은 어쨌든 1억 이하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5층 인 것도 봐야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5층이 경기도 인천이면 매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현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조사를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와서 한번 위반 건축물 상태도 좀 보고,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81-2번지 파크빌 502호가 나왔고요. 전용 면적이 8.6평, 위반 건축 대부분까지 합치면 12평 정도가 됩니다. 즉 4평 정도가 위반 건축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8평 정도가 되고요. 감정가 1억 7,300짜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1억 1,0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투룸 빌라가 1억 1,000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이 있어도 경쟁이 좀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9,890, 126% 하면은 얼추 1억 2,500, 1억 2,500까지 전세가 가능한 LH 전세도 가능해요. 금액이 낮기 때문에 LH 전세도 가능한 물건이 지금 1억 1,000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싸죠. 그 정도 전세로 놓을 수 있으면 매매가는 적어도 한 1억 4, 5천 정도는 될 겁니다. 여기는 위치가 화곡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5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오는 사이에 신일초등학교가 있어서 바로 초등학교를 2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투룸이고 자녀 한 분 키우시는 3인 가정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 단점이긴 하지만 이 입지가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충분히 매매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중개사님께 확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돼 있고, 테라스 부분이 원래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확인을 해보니까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 딱지를 떼기 위해선 요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 받으면 철거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위반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위반 건축의 문제는 어떤 게 있었죠?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낙찰 받아서 대출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집을 팔 때 매수자분의 대출도 문제입니다. 대출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위반 건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도 그쵸,
입차 부분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나오죠. 월세는 가능합니다. 월세만 놔야 돼요. 사실 유방건축을 갖고 갈 거면. 근데 저는 뗄 계획으로 입차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제가 조사한 시세는 한 1억 4,500 정도, 1억 4,500에서 5천 정도면 매매가 빠르게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가 엘베 없는 5층이고 오늘이 섭씨 38도 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내부 상태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탑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옥상도 한번 갔다 올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의 역세권이다 보니까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이렇게 뭐 각자 지정 주차 이런 것보다는 앞뒤로 주차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차가 빼줘야 뒷차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 그건 좀 불편하지만 이 화곡동 일대 주차 공간이 필로티로 애초에 없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집들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집들은 필로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필로티로 된 공간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주차 공간은 2, 4, 5, 6, 7대 여기에 세대수는 8세대. 그래서 8세대 중에 7세대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아마 세대 중에 차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라서 세대당 한 대씩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리수거장도 한번 볼까요? 박스 같은 건 여기에 적재를 하는 것 같고 분리수거장이 따로 안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요 앞쪽에 좀 분리수거 각자 해서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없음에도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이걸 수거를 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우리 502호인데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여기 우편물들 보면은 그렇죠. 502호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청구서 같은 것들. 그런 거 봐서도 여긴 공실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여기 보면은 501호 옆에 502호가 떼져 있어요. 계량기가. 전기를 못 쓰죠. 이러면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편함과 전기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뭐 가스밸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저 두 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뭐 공실이라는 걸 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스밸브까지는 안 봐도 되지만 가스밸브도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요즘 빌라 단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우편함, 전기 계량기 그리고 위층에 가서 뭐 현관문에 안내문들이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플러스 실외기. 자, 저렇게 실외기가 달려 있으면 세대가 사는 거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밖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저 위쪽에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 박스처럼 저렇게 덧댄 지붕을 덮어버린 공간이 우리 집인데 지금 실외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우리 집이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현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상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려진 어떤 자전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여기는 여기 입구 쪽에 이렇게 청소, 방문 현황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계단 청소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CCTV 같은 것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든지 외부인이 들어오는지 이런 게 다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관리가 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타일이 깨져 있는지 그렇죠? 다른 뭐 좀 습한 곰팡이 냄새 이런 게 나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크랙가 있거나 빗물이 흐르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에는. 자, 근데 이제 우린 탑층이기 때문에 꼭 옥상을 확인해야 돼. 옥상 방수 페인트. 아, 힘들어. 자, 우리 집 502호. 이렇게 안내문들이 부착이 돼 있고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만져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지금 나가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은 확실히 공실인 게 도어락 자체도 나가 있으니까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거죠. 옥상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는 이렇게 계단 쪽에 좀 폐기물들이 좀 버려져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방수 페인트가 보통은 원래 제대로 돼 있으면은 앞에서 보이는 건물처럼 저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칠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빗물이 여기에 고여서 고이게 되면 물이 스며들겠죠. 그러면서 우리 집 천장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이 특히나 이쪽 아래가 바로 우리 집이거든요. 그리고 이 옥상에 와서 위반 건축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501호 부분은 지금 개방이 돼 있죠, 베란다가. 반면에 이 옆집 우리 경매로 나온 502호
위반 건축이 되어 있는 502호는 이렇게 지붕이 쭉 둘러서 덮어져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위반 건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와보니까 방수 페인트도 전혀 칠해져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을 우리 돈으로, 물론 세대들끼리 모아가지고 합이 잘 된다면 공용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빌라 단지들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입찰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거치면 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집이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리네요. 보통 이사 나가시면서 잠궈놓고 나가기도 하지만 배터리를 그냥 빼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실인 게 확실하면은 반드시 손잡이를 열어보는데, 오늘은 열려가지고 안에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관문 들어와서 좌측에 이제 부엌이랑 방 2개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위반건축 공간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좀 놀랬었거든요. 위반건축 공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딨지 하고 찾아보니까 일단은 둘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 면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란다, 이렇게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제가 불을 켤 수는 없는데 전기가 나가서 여기가 지금 다 위반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네, 스펀지로 지금 이게 밖에서 열이 들어오는 거, 냉기 들어오는 걸 막은 건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닥 공사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철거하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가 될 건데, 제가 본 거는 사실 여기가 돈이 많이 든다가 아니라 반대쪽 면입니다. 자, 어디가 위반 건축이냐? 여기가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떼서 여기로 미룬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집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집인데 위반 건축으로 지금 여기까지 늘린 거고, 늘린 거에서 지금 샤시 설치까지 다 했죠. 그럼 이거 철거하면은 지금 요 공간은 완전히 개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우리가 샤시나 이런 창틀 공사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철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여기 우리가 거의 집 짓듯이 새로 벽지를 쳐야 돼요. 여기가 색이 좀 다르거든요.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여기까지만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벽지가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위반 건축을 하면서 지금 여기 증축을 했고, 이 공간에 지금 도배를 발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방도,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 다 철거해야 돼요. 여기를 다 철거하고, 여기에도 창문을 우리가 샤시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이건 비용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제 생각에 철거부터 다시 세팅하는 데까지 1,000만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약간 꺼졌네. 위에도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바랬죠 좀. 이게 다 아마 그쵸, 증축을 하면서 이거를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방도 원래 여기까지만,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만이었는데 이쪽으로 늘리면서, 저기는 심지어 누수인데 뭐 저기는 뭐 상관없어.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철거하고 이 방이 발코니처럼 개방돼 있으면 안 되잖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세팅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1,000만 원이 뭐야? 집을 다시 짓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반 건축을 생각할 때 그냥 그 부분을 떼어내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경기도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이야.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요. 왜냐면 떼어내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 다시 집을 짓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앞쪽에 창문을 다 제거하고 뒤편으로 밀어야 돼요. 뭐 미룬다, 이게 민다고 해서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떼어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라는 거죠. 저쪽 베란다는 괜찮아요. 저걸 그냥 떼어내고 그냥 뭐 개방이 돼 있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문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문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다 철거하고 다시 샤시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벽 바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사죠. 전문가인 제가 봐도 견적이 한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차익이 제 생각에는 뭐 1억대 물건이라고 해도 5천만 원 이상 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비용이 많이 나가면 또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니까 내 돈으로 내야 되잖아. 대출이 안 되잖아. 열려있어서 다행이다. 네, 이거 문 안 열려 있었으면 사실 확인을 못하고 그냥 닫았다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물건이었네요. 사실 경매란 게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임장을 꼭 수강생분들이랑 저는 이제 같이 가고 있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물건을 보고 내가 이걸 투자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를 우린 확인을 했지만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옆집에 물어보거나 뭐 이웃 주민한테 물어봐서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이상을 아껴줄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입찰한다고 하면 진짜 날릴 수도 있는 돈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